자, 반갑습니다. 8월 3일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크게 내렸는데요. 개장 전에 모닝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뉴스가 하나 더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빠졌는데요. 개장 전에 미국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이 됐습니다. 2011년 이후로 이제 처음 강등을 했고 3개월 만에 부정 관찰국 대상을 지정한 지 3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2011년에 큰 하락세를 좀 보였던 터여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아닌 우려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이제 어쨌든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하락 마감됐습니다. 2차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났었던 코스닥은 더 큰 변동성을 좀 보였고 다른 시장보다 더 큰 하락을 좀 보이면서 3%대 하락까지 보였고요. 장중에 이제 초전도체와 그래핀 2차전지에 많이 쏠렸던 수급들이 초전도체와 그래핀 관련주 중소형주로 많이 몰려가게 되면서 그쪽에서만 이제 상한가가 나오거나 시세가 조금 있었고 대부분 업종이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현물이 이제 엊그제 선물 쪽에서 크게 들어와서 이제 시장이 좀 돌파를 하는가 했더니만 결국은 이제 어제 선현물 모두 다 큰 매도세를 보이면서 엊그저께 들어왔던 물량들 이상으로 크게 매도가 좀 나갔습니다. 금일 하락 출발 시에 수급 변화를 확인한 후에 진입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좀 더 큰 충격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단기 차익 실현 도구로서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보편적인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미국도 실제 미국 신용 등급 AA에서 A2 AA 플러스로 이제 한 단계 강등이 좀 됐는데 피치는 이제 향후 3년간의 미국 재정 악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재정 때문에 국가 부채 부담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미국 내에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보여줬던 게 그런 부분들을 향후 3년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조금 내려와야 되지 않냐라는 피치의 평가를 좀 보였고요. 옐런 재무장관은 어쨌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면서 구식 데이터를 활용했고 어쨌든 지금 그 부채에 대한 부분도 잘 넘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거냐라는 식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보였고 다른 이제 FOMC 의원들도 대부분 다 비판적인 목소리 좀 보였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시장에 큰 충격보다는 더 안정화를 좀 보이려는 노력들이 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7월 민간 고용 증가율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해서 이제 시장에 더 큰 하락을 좀 부추겼다기보다는 어쨌든 저게 예상치를 상회했다면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조건들을 더 만들어주는 거라서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긍정적이다, 하락을 만들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일단, 고용이 좀 단단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AMD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고, 4분기에는 AI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으로 인한 하락을 반등을 좀 만들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등이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고요. 어제 미국장도 대부분의 업종이 모두 다 하락을 했고, 그걸 크게 매조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은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일단 골드락스 기대감도 있지만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유효한 상황이라면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요소가 좀 있어야지만 다른 증시들도 좀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준에선 오늘은 장 초반 하락 출발하더라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단기적으로는 들어오겠지만 일단 많은 쏠림들이 있어서 초전대체나 그래핀 관련주 위주로만 초반에 강세를 좀 더 이어가고 나머지 업종은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순환매 체크도 돼야 되겠지만 다시 안정화를 보인다면 실적이 좋았던 애들 실적이 기대감이 되는 쪽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커졌을 때는 대부분 업종들이 그거에 대한 압력을 좀 피하긴 힘들어서 당장은
쉽게 지금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키기엔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오늘도 뭐 수급에 대한 변화들 계속 체크하겠지만 그 진입 여부들 수급 변화와 함께 체크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의 주요 뉴스들도 뭐 단기성 테마와 함께 이제 시장 기대감들 있는 그런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또 올랐는데요. 상온 초전도체 기대감, 그리고 뭐 그걸 개발한 퀸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서남, 모비스, 뭐 파워로직스, 고려제강, 비치로테크, 덕성, 신성델타테크 등의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그 상한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10% 이상의 상승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통신장비와 이제 5G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 5G 어드밴스가 조금 확장하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데, 미국장 내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확충하려는 노력들을 바이든도 얘기를 했었고, 뭐 ECB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기 때문에 5G는 오히려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수주가 지금은 조금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쁘고 3분기가 조금 전환하는 시기, 그리고 4분기가 정상화되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이솔루션, 뭐 우리넷, 코스텍시스, 자람테크, 뭐 휴림 네트워크스 등이 이제 어제 반등이 좀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MLCC 쪽 3분기 매출이 6분기 만에 전년 대비 성장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아바텍,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를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상관이 없기는 하겠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국내 반도체 업체가 피해가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쪽입니다. 중국 쪽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는 데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유예를 해줬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반도체 굴기가 조금 힘을 더 받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마이크론이 이제 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랐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제치고 일부 업체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을 조금 보이고, 인텔이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도 이제 지금은 당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해서 중국의 OLED와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죠,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하게 되면서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들은 약간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PSK 홀딩스 좀 많이 올랐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거 어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PSK 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코세스, HBSP 등 최근에 계속 강세를 이어왔던 쪽에서 가장 많은 하락세나 뭐 차익 실현 부담을 좀 느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조금 힘들겠는데요. 일단 관심 종목들 드리고, 그리고 전에 관심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실리콘2, 코스텍시스, Y랩, 뭐 마음 AI, 그리고 SM, 경인양해. 일단 뭐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AI나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어제 차트상으로는 조금 무너지는 경향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오늘처럼 저가 매수세가 바로 들어올지는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종목들, 관심 종목들도 거기에 조금 국한된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관심 종목들 보기 전에 어제 드렸던 종목들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첫 번째로 드렸던 건 하이비전이었습니다. 매수 자리가 없었어요. 아침 시가가 좀 애매하게 출발해서 박스권 딱 상단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차트로 겹쳐서 가야 되는데, 아침 시가가 떠올라 버리면 어제같이 또 약세 장애에서는 아침 시가에서 따라 들어갈 경우에는 10분 이내 시세가 안 나오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공략 자리는 없었고요. 뭐 오후까지도 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하이비전은 재차 한 번 더 양봉이 나오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뭐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뭐 아침 시가 굳이 하락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뭐 약세를 좀 이어갔고, 뭐 막판에도 이렇다 할 시장 반등도 없고 종목들의 반등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양봉 정도 하나를 확인 더 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매수도 안 됐고요. 자, 오히려 뭐 반도체 쪽에 많이 올랐었던 넥스틴이 뭐 장 초반에 매수 자리는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전일 8월 1일
시가를 깨게 되면서 저가 시가를 깨게 되면서 어쨌든 어제 들어가셨다면 손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 자리고, 뭐 오늘 다시 살려놓는다면 자리는 일단 83,000원에서 8만 한 6, 7,000원 요 사이까지는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고 뭐 눌림목 경향으로 조금 경략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또다시 낮게 출발할 경우에는 오늘 막판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 일단은 손절을 좀 하셨어야 되고 다시 아래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픈 엣지도 매수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반짝했다가 뭐 돌파 안 되는 걸 보고 요걸 먹으러 들어가셨다면 뭐 짧게 수익이 나셨고, 뭐 요걸 못 먹고 이제 양봉으로 이미 요 자리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바로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 들어갔다가 거의 1시간 이내 시세가 안 나버려서 뭐 짧게 수익 나는 정도로 마무리가 했었고, 일단 오늘 양봉으로 다시 살려놓는다면 재차 돌파를 하겠지만 역시나 하락으로 오늘 떨어져서 출발한다면 재차 한 2, 3일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KSP가 어제 날랐죠. 그래서 충분히 어제 매수 자리도 좋고 오후 쪽 해서 30% 이상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하고 나서 바로 빠져버렸지만 그걸 충분히 활용했다면 20%에서 3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났을 종목이었죠.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티로버틱스 마찬가지로 어제 시가가 좀 뜰 것이다.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 시가의 10분 정도 시세 이후에는 시세가 없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 10분에 딱 시세가 끝나버렸고, 뭐 일단 뭐 아침 시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매수 자리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까지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시 자리 좋아지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뭐 KSP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대부분 중소형주에 조금 테마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도 생각은 좀 보시면서 자, 약간 가벼운 종목들로 마련을 했어요. 실리콘투 뭐 어제도 시세는 좀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시가 안 뜨는 상황에서 어제 시가와 종가 사이에서 공략은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7,5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스텍시스 이제 뭐 5G 장비로 엮여서 같이 어제 올라왔었는데 역시 돌파가 된다면 뭐 앞선 3,900원에서 4,000원대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박스권 상단이 지금 살짝 걸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거래량도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3,300원 중후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3,300원에서 3,2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캔들은 겹쳐서 좀 보셔서 장중에 장 초반에 좀 내리는 걸 활용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 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이랩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요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매물 시세는 좀 가볍게 시작해서 자리는 9,000원 초반 9,100원에서 한 9,000원 초반 8,900원 후반까지는 가능하고요. 뭐 아래로는 요 자리가 깨지 않는 선이라면 전전일이죠. 음봉이 나왔던 요 저가 8,6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단기 반등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 AI 뭐 최근에 플리토 드렸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 크게 수익이 크게 드렸었죠. 아래에서 24,000~25,000원대 드린 게 벌써 48,000원,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올라갈 정도의 시세를 드렸었고요. 뭐 요게 아직 죽었다라는 시세보다는 조금 눌림목이자 시세를 조금 아직은 좀 가져가려는 의향들이 좀 있어서 덜 간 것 중에선 뭐 마음 AI, 플리토 이런 것 좀 보이는데 어제 음봉이 좀 나왔으니까 오늘은 전전일 양봉 기준으로 해서 26,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27,000원 중초반 그리고 26,000원 후반대까지는 공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뭐 엔터주 중에서는 SM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만원대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벌써 14만원대를 찍었고요. 뭐 여전히 캔들은 겹쳐서 가는 게 좋습니다. 요란하게 가는 것보다 이런 건 캔들이 겹쳐서 어제 13만원 초중반대 보시고요. 아래로는 12만원 중반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재차 15만원, 16만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보와 함께 경인양행 요런 것들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핀 종목인데 초전자체와 결을 좀 같이 하긴 합니다. 차트상의 공략보다는 이제 테마상의 공략인데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단기 반등 좀 노려볼 수 있고, 그래서 4,300원 중초반 4,400원에서 4,300원 정도, 그래서 4,100원 중반까지는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번 단기 반등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초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애플이나 아마존의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면 반등 시도는 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가 먼저 아시아 증시와 먼저 미국 증시보다 먼저 하루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력을 좀 발휘를 했는데 그게 악영향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그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지만 일단은 하락 출발 이후에 수급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초반에 단기적인 영향권들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시장의 방향성 체크가 조금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많이 힘든 시기가 또 보여지긴 할 텐데 힘들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